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또 어떨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의 감정은, 우리의 기분은 왜 좋았다, 나빴다 하는지를 토마스 고든의 이론으로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즉 감정의 기복을 만드는 요인 3가지를 정리해 봄으로 해서 우리가 왜 감정이 그렇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고든은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보여주면서 감정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해석했습니다. 먼저 감정에는 수용 상태가 있고 비수용 상태가 있다라고 구분합니다. 용어 그대로 수용이다라는 그 단어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좋을 때를 말합니다. 기분 좋을 때. 비수용하면 감정이 나쁠 때, 화가 났을 때, 이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수용선이 내려감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은 수용 상태가 넓어지죠. 즉 감정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 수용선이 올라감으로 해서 비수용 상태가 된다는 것은, 비수용 상태가 넓어진다는 것은 기분이 나빠지고, 즉 감정이 안 좋은 상태를 일컫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선이 움직임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은 좋았다, 나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정의 기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이 되기도 하고 비수용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이 원리,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수용선은 움직인다는 사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 상대방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겠지만 타인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타인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는 소위 기분 잡쳤다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직장에서의 사례입니다. 상사가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말, 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감정이 좋아지죠. 즉 수용 상태가 될 겁니다. 후배 직원이 기대하는 만큼의 행동을 한다든지, 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상사를 아주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수용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부하 직원, 후배 직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인의 행동과 말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수용 상태가 된다는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 또는 자녀 간에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배려의 행동, 또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기분을 나쁘게 하는, 즉 우리가 비수용이 되었을 때 감정이 나빠질 때를 보면 상사가 지적을 한다든지 또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일은 많이 줄었지만 인격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와 말을 한다면 우리는 금방 비수용 상태, 즉 감정이 나빠지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공격적인 말, 또 약간 비꼬는 말, 또 무시하는 말, 이런 말과 행동들은 금방 우리가 감정이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방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감정이 좋아질까요? 즉 수용 상태가 될까요? 네, 기뻤던 일들을 생각한다든지, 또 보람되고 또 행복했던 장면들을 떠올린다면 저는 감정이 수용 상태, 즉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좀 불안한 생각, 걱정스러운 일들을 떠올린다면 저는 금방 감정이 비수용, 즉 나쁜 감정의 상태로 될 것이고요. 제가 창피스러웠던 일, 또 마음 아팠던 일,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떠올린다면 저는 금방 제 감정은 나쁜 상태로 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쉽게 달라진다는 점을 두 번째 요인으로 꼽는데요. 저는 이 요인을 말씀드리면서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괜히 좀 우울해졌어. 어떻게 보면 괜히가 아니고 짧은 순간이어도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나쁘게도 또는 좋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나의 감정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여기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어떤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주 환하고 또 쾌적한 온도에 또 꽃도 있고 그런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죠. 반대로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귀한 냄새가 나고 후덥지근한다든지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금방 나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산을 보고 또 강을 보고 호수를 보고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또 나들이도 가고 또 아주 꽃이 만발한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 하고 요즘 같으면 단풍이 든 나무를 본다든지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그런 풍경을 만끽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 자신, 환경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이런 사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요즘 바쁘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타인이 나의 감정을 좋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이나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말, 또 비난투의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려서 나의 감정의 상태를 좋게 만들 것이냐에 관한 나의 몫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감정이 좋을 때 우리는 더 의욕도 생기고 또 희망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서 또는 일의 결과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의 상태를 자주 만드셔서 의욕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